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 지수가 예상치를 부합하며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GDP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연간 3.5%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1분기 중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오미크론 변이발, 노동력 부족,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나오기도 했었고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SEC에 따르면 사기적이고 조작적인 관행 및 행위를 막고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나오면서 그런 부연 설명을 했다라는 것과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가 미 연준 금리 인상이 달러 부채가 많은 국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 암호화폐 쪽이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더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달러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명확하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약간 또 순 기능과 역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역에 대한 부작용 추이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의 라가르드 22 총재가 유로존은 미국 상황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수요는 팬데믹 이전보다 30%가량 높은 수준인 반면 유로존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노동시장에서 유로존의 경우 미국과 같은 대규모 퇴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유로존은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미국과 유로존에 가는 인플레이션의 좀 차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64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8%까지 상승을 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점이 달러와 강세를 지지를 했으며, 이후 금리가 소폭 반락했으나 1월에 FOMC 회의에서 경계 심리를 제한적인 강세를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31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가운데 암호화폐 가격 급락에 따른 수요 유입 등의 영향성으로 보여진다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5.14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아랍 지역에서 사우디와 예멘의 후티 반군의 연이은 공습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로 NFT 등의 디지털 자산 결제하는 기능 실험에 따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빗썸이 젠지 e스포츠와 e스포츠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위터가 NFT에 이어 웹 3.0 부분에 따라서도 또 추진하고 채용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나와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상자산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통계청이 올해부터 조사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계자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포함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할 이유가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게 명확히 또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암호화폐 위축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알 수 없다, 되게 애매모호하게 좀 이야기하고 끝냈다라는 점이 좀, 한국은행 항상 그러하죠. 공무원의 성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위믹스 매도 논란으로 인해서 위메이드가 코인 소각 등에 따른 투자자 보상안에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코인의 에어드롭, 그리고 스테이킹 강화 등에 따른 부분하고 위믹스 소각에 대한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어느 정도 팔았기 때문에 또 시장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왜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즉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인 생태계와 경제에 따른 그런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블록체인 ETF를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소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탑10이라고 해가지고 인도, 미국, 러시아 부분이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에 따른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이유도 이 영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엘살바도르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410개나 추가 매수를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한 분께서 현재 구간과 미체결 약정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또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인 부분만 제가 딱 추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다 사건 이후로 미체결 약정이 쌓였는데 이게 이제 이런 내용 오픈 인터레스트 지표에 언급이 좀 커뮤니티에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미체결 약정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장에 별로 좋지 않았던 결과물이 좀 나왔다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도 좀 중요한 지표로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요. 스타링크가 도지 노드 1개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하나가 더 보여지죠. 그래서 앞으로 도지의 사용도가 얼마만큼 더 빠르게 확장이 될지 또 매우 궁금하기도 하지만 도지 자체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해진 상태에서 과연 가격 유지가 지금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 부분이 더 있는 것인지 인지도 우리는 좀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확인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추매를 하든지 아니면 평단을 낮추는 작업으로 좀 들어가든지 뭐 그런 형태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때쯤 나오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투자 부분에 토큰 매각을 부인한다. 사내 신규 종목의 상장 시스템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신규 종목의 상장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저는 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도 하지만 약간의 문제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여기 코인베이스의 입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어차피 재무제표에 다 녹여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장난을 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따른 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우리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2달 만에 반토막 났다. 나스닥과 동조화 뚜렷해지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갈 때는 커플링 되지 않고 내려갈 때는 커플링이 잘 맞는다라고 항상 통계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스닥의 방향성을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 부분 내용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더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미친 영향도가 얼마만큼 또 안 좋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는 좀 이 내용을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22년도 밀크코인 로드맵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 짤막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년도 1분기 신규 파트너스 밀크 제휴 확대 서비스 파트너사와 공동 마케팅 활동 밀크팩 시즌 10을 실행을 하겠다. 2분기 4월부터 6월달까지 파트너와 제휴를 또 확대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 밀크팩 시즌 11을 실행을 하겠다. 같은 내용이죠. 밀크팩 시즌 12, 13 실행 부분이
뭐 들어가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오픈한다라는 게 4분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밀크는 이 4분기 때의 이 영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때까지 시장을 버텨줄 것이냐 또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34,000달러 부근에서 채굴자 매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지난해 6월달 3만 달러에서 위험이 있었고 지금은 34,000달러의 위험한 처지가 좀 있다. 암호화폐 투자회사 캐프리얼 CEO 찰스 에드워드 최신 비트코인 생산 지표를 인용해서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채굴자들의 축적 추세는 아직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사 모스코브스키 캐피탈이 최고 투자 책임자 CIO가 글래스 노드의 데이터를 인용을 하면서 비트코인 비유동성 공급 증가세를 주목하고 점점 많은 비트코인이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또 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슬슬 매도의 부분이 좀 압력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채굴자 회사들이 생각보다 매도 물량의 압박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 채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단가가 있죠. 평균 단가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이제 눈치 싸움으로 어떤 쪽이 물량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세를 또 끼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선물의 또 마감 기간 시일이 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영향도 별로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